혹시 식사하시고 나서 몸이 좀 나른해진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막 가슴이 두근거릴 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죠. 특히 점심 먹고 나면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분명히 단 음식은 내가 조심했는데 왜 혈당이 좀 불안정하지? 이런 궁금증도 들 때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음식 궁합에 대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때로는 어떤 음식을 그냥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어떻게 조합해서 먹는지가 혈당 관리에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음식을 어떻게 잘 짝지어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오르내리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팍 일으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 조합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나나 있잖아요. 그리고 통밀식빵. 이것도 같이 먹으면 생각보다 혈당을 꽤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와, 정말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혈당 관리 관점에서 봤을 때 최고의 궁합은 뭔지, 그리고 이건 조금 주의해야겠다 싶은 조합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먼저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좋은 조합부터 좀 알아볼게요. 귀리가 혈당 관리에 좋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귀리에 들어있는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덕분에 음식이 우리 몸에서 좀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는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베타글루칸이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어서 위장에서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계피를 살짝 더하면 효과가 정말 배가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계피요? 그 수정과에 들어가는 그 계피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계피 속에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민감성이요? 그게 좋아지면 뭐가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이 혈액 속의 당을 에너지원으로 더 잘 가져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혈당 조절이 더 잘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귀리, 예를 들어 오트밀 같은 거 먹을 때 계피가루를 그냥 살짝 뿌리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네, 정말 간단하죠. 근데 효과는 아주 강력한 조합입니다. 다만 이왕이면 가공이 덜 된, 그러니까 순수한 귀리, 통귀리나 납작귀리 같은 걸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귀리랑 계피 조합 이거 꼭 기억해 둬야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주의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거죠? 귀리처럼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뭐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탄수화물을 한 끼에 너무 많이 먹는 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뭐 현미밥 먹고 거기에 또 고구마도 먹고 또 귀리까지 먹고 이러면요? 아,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각각은 분명히 좋은 식품들이죠. 현미밥도 좋고 고구마도 좋고 귀리도 좋고요. 하지만 이걸 한 끼에 너무 많이 이렇게 탄수화물 식품을 겹쳐서 먹게 되면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총 당분의 양, 이걸 당부하라고 하는데요. 이 당부하가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아, 총량이 문제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혈당이 아주 가파르게 확 올랐다가 또 뚝 떨어지는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이건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한 가지만 먹어야 하나요? 네, 가급적이면 한 끼 식사에서는 주된 탄수화물 공급원은 딱 하나 정도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현미밥을 먹으면 고구마나 귀리는 다음 끼니로 미루는 거죠. 그리고 그 정한 탄수화물과 함께 신선한 채소나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곁들여서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끼에는 주인공 탄수화물 하나만 정하고 나머지는 채소나 단백질로 채우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양보다는 질과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그리고 혈당 관리만큼 또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약물과의 상호작용 문제인데요. 특히 어떤 특정 약을 복용 중이실 때는 음식 조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요. 네,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과하기 쉬운데 꼭 아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혈액을 좀 묽게 만드는 약, 항응고제라고 하죠. 와파린 같은 약이 대표적인데요. 아니면 아스피린 계열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녹황색 채소 있잖아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거요. 네,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는 채소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비타민 K 풍부한 채소랑 또 오메가3가 많은 등푸른 생선, 예를 들면 고등어 같은 것들을 같이 먹는 조합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죠? 둘 다 몸에 좋은 것들 아닌가요? 네, 각각은 좋은 성분이지만 작용 방식이 좀 반대예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오메가3는 혈액을 좀 묽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는 굳게 하고 하나는 묽게 하고. 네. 그래서 항응고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이 이 두 가지 성분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약의 효과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효가 너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조절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는 갑자기 막 엄청 많이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꾸준히 비슷한 양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꾸준히 조금씩이요? 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 고등어나 연어 같은 걸 드실 때는 약을 복용하는 시간하고 최소한 2시간, 안전하게는 3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 시간 간격을 두는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드시는 약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그러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꼭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좋은 궁합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아까 고등어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고등어랑 양파 조합은 어떤가요? 이것도 혈관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오, 그거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정말 추천하는 조합 중 하나예요.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하고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거든요. 케르세틴이요? 네, 이 둘이 만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관 속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와, 고등어랑 양파. 뭔가 같이 요리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맛궁합도 좋은 편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요. 뭘까요? 바로 조리법입니다. 조리법이요? 그냥 구워 먹는 거 아닌가요? 고등어 구이가 제일 흔한데 어떻게 조리하는 게 다른가요? 네, 우리가 보통 고등어를 센 불에 바싹 구워서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야 맛있죠. 껍질 바싹하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너무 고온에서 특히 직화로 바싹 굽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해서 영어 약자로는 AGS라고 부르는 노화 촉진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최종 당화산물이요? 그게 뭐죠? 이게 단백질이나 지방이 당과 결합해서 변성된 물질인데요.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은 물질이에요. 특히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고등어는 어떻게 먹어야 오메가3도 지키고 그 최종 모시기 그것도 덜 생기게 할 수 있나요? 최종 당화산물이요. 가급적이면 너무 센 불보다는 중불 정도에서 천천히 굽는 게 좋고요. 아니면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이용해서 기름 없이 담백하게 조리하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찜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중불, 에어프라이어, 오븐, 찜 기억해 두겠습니다. 양파는요? 양파도 조리법이 중요한가요? 양파의 경우에는 그 케르세틴 성분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익혔을 때 우리 몸에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보통 생양파를 많이 먹는데. 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케르세틴 흡수율 측면에서는 익혀 먹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어랑 양파를 같이 놓고 조림을 한다거나 찜을 할 때 같이 넣어서 익혀 먹으면 궁합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리법 하나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고등어 양파 조합, 조리법까지 신경 써서 먹어야겠습니다. 또 다른 추천 조합이 있을까요? 좀 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요. 두부랑 미역 조합도 혈당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이건 정말 간편하게 활용하기 좋죠. 두부하고 미역이요. 어떤 점에서 좋은 건가요? 네, 두부는 일단 혈당 지수, GI가 낮은 아주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죠. 포만감도 주고요. 그리고 미역에는 알긴산이나 후코이단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요. 아, 그 미끌미끌한 성분들이요. 네, 맞아요. 그 성분들이 장에서 당의 흡수를 천천히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확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하, 그럼 두부랑 미역을 같이 먹으면 단백질도 챙기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할 수 있겠네요. 두부 미역 된장국 같은 메뉴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네, 아주 좋은 메뉴죠. 아니면 그냥 데친 미역에 두부를 곁들여 먹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것도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공된 두부 제품 중에는 생각보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미역국 같은 걸 끓일 때 간을 너무 세게 하면 역시 나트륨 섭취가 늘어날 수 있으니 그 점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나트륨 함량. 그렇죠. 네, 가급적이면 저염 간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서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부 미역 조합, 나트륨만 조심하면 아주 훌륭한 혈당 관리 파트너가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바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천 팁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조리법 측면에서는 아까 고등어 얘기할 때도 잠깐 나왔지만 찜 요리가 참 좋습니다. 영양소 파괴를 줄이면서 기름 사용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혈당 관리에 아주 이상적인 조리법 중 하나예요. 찜 요리? 네.
그리고 밥이나 고구마 같은 전분유 식품 있잖아요. 이런 건 조리한 후에 가급적 바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분의 구조가 변해서 소화 흡수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럼 남은 밥은 어떻게 하죠? 남은 밥이나 고구마는 냉장 보관보다는 아예 냉동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드시는 것이 그나마 혈당 상승을 조금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가공식품을 고르실 때는 습관적으로 꼭 뒷면에 영양정보표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양성분표 확인하기. 네. 특히 그 성분표를 보실 때 설탕 말고도 액상과당이라든지 포도당 과당 시럽 이런 이름으로 숨어있는 당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액상과당 같은 숨은 당 찾기. 알겠습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네, 작은 습관이지만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음식 궁합에 대해서 아주 알찬 정보들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딱딱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귀리랑 계피는 혈당 관리에 정말 환상의 짝꿍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이라도 너무 많이 겹쳐 먹으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부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점. 그렇죠. 과유불급입니다. 둘째, 특정 약물, 특히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일 때는 녹황색 채소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조합은 섭취량이나 시간에 좀 신중해야 한다는 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요. 네, 약물 상호작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고등어와 양파는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아주 좋은 조합이지만 너무 센 불에 바싹 굽는 조리법은 피해야 한다는 점, 조리법이 중요하다는 것까지. 맞습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성분 효과를 좌우할 수 있죠. 그리고 두부와 미역 조합도 좋고 찜 요리나 영양성분표 확인 같은 실천 팁까지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단순히 무엇을 먹는지 이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조합해서 또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가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평소 식단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분명히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귀리에 계피가루 뿌려보기라든지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죠. 작은 실천이 모여서 건강한 습관이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가지 음식 궁합들 중에서요. 여러분은 어떤 조합을 가장 먼저 한번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